혼란 속에 가려져 있는 조국 논란 핵심 포인트 딱 3분간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개싸움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특수한 상황적 맥락 때문입니다. 조국이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것이죠. 만약 법무부가 아닌 과기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 조사에서 이 정도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 그냥 무조건 사퇴했어야 돼요. 논란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조국이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게다가 검찰의 권력을 대폭 축소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진위가 의심됐던 겁니다. 검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에 대항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와 대의를 위해서만 일하겠다며 벌인 일인데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조국 반대자들은 조국 일가에게서 최순실 정유라를 봤어요. 하지만 조국 수호자들은 조국에게서 노무현을 본 겁니다. 아픈 기억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고 검찰과 언론에서 어떤 소리들을 하든 무조건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쪽으로만 행동하게 됐던 거죠. 조국 논란이 후반부로 가면서 피의 사실이 워낙 많이 공표된 덕분에 조국 수호자들도 조국 일가가 완전 무결하진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적어도 조국 본인은 아니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있다는 점, 조국이 불법을 행하진 않았어도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은 했다는 점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공직자가 일만 잘하면 되냐, 도덕성이 중요하냐 라는 겁니다. 조국 수호자들은 조국이 검찰개혁 최고 적격자여서 조국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건 학문적 연구에 기반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일이고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이 일을 준비해왔으며 수호자들의 기대대로라면 그 이후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갈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직 수행을 강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특별한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의 행정체계를 설계해 감독하는 법 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가족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우리가 법 위에 둘 수 있을까요? 업무에 있어서뿐 아니라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의의 부재이고 조국 반대자들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모두 해소돼야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분열대 국론을 통일하고 좋은 새 장관을 뽑아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조국 찬성, 반대를 떠나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 논리왕 시사 리뷰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단독 기사 중독 조국과 조민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외모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조민은 수시로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게 바로 고2 때 제1저자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해요. 2주 인턴 후에 작성한 의학 논문이래요. 전문가들은 전부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공부의 신이라는 강성태 씨는 조민이 폰 놀이만큼 천재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조민은 그림자 분신술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물리 캠프와 학회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체는 한국에, 분신은 일본에, 단독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에 이름 얹었다. 단독 논문 정보 등록돼 조국 딸 박사로 기재됐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뛰어난 나머지 사람들이 박사로 착각을 했나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서울대 대학원을 먼저 갔어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 802만 원을 받고 의전원 합격 뒤 그만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장학금을 받으려면 지도교수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도교수는 사인해준 적이 없다고 해요. 이것도 약간 치쿠요미 같은 정신지배 술법 같은 거를 쓴 게 아닐까. 정말 대단하죠? 그럼 조민은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태어나기 전에, 그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신고를 좀 빨리 하고 그 학교 교수한테 기운이 좋은 호텔을 추천받으면 돼요. 단독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지원안에 주민등록 변경에 생년월일 늦췄다. 부산대 의전원은 나이가 관건이라 생일을 바꿨다고 해요. 2월생에서 9월생으로 한 7개월 정도를 늘렸어요.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라고 했대요. 바로 합격되는 거 보면 그 호텔 기운 같은 게 아주 좋나봐요. 그래도 조민이 폰 노이만급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닐까. 그리고 조민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어렵다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3년간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의학 논문을 제1저자로 참여했겠죠.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민처럼 공부 못하는 막대 의대생은 처음 봤다. 대체 부산대는 어떤 괴물들만 다니길래 폰 노이만의 환생 조민 보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걸까? 단독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 제한 풀었다. 단독 조국 딸 2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조민 학점을 보니까 1.13에 낙제를 2번 했답니다. 전 이걸 듣고서 부산대는 1.5 학점이 만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4.5 만점이랍니다.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폰 노이만의 환생 조민이 학점 1.13을 받냐? 그건 사실 자신의 모교에 그림을 기증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민 할머니께서 조민 유급 직후에 그림을 4점 기증했다고 해요. 얼굴도 이뻐, 마음씨도 이뻐, 머리도 좋아. 단독 조국 딸 유급이기 때 해당 학기 유급 대상자 이례적 전원구제. 이것도 폰 노이만의 환생인 조민이 유급받을 실력일 리가 없죠. 조민같이 뛰어난 학생이 유급을 한다는 건 국가적 손실, 나아가서 인류적 손실이에요. 그를 알고 있는 조민은 자신을 일부러 유급위기로 놓아 다른 유급 대상자들을 구제하려고 그런 게 못해먹겠네. 지금까지 땅튜브 간만에 맞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보셨으면 그냥 100% 대깨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딱 이러고 있죠.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뭐라 하냐.
위조 사문서 행사가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9월 6일에 기소를 한 거고 그 위조한 사문서로 뭔가 입시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위조 사문서 행사입니다. 자, 세 번째 업무방해. 이렇게 이런 위조한 서류를 이화여대 등 각종 사립대에 입시 서류로 제출한 것,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거고, 국립대에 제출한 게 있죠. 서울대라든지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혐의를 둔 겁니다. 결국에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이 기관이 사립이냐 아니면 국립이냐 여부에 따라서 업무방해냐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뿐이고요. 다음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딸을 동양대에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16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거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린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허위 지급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자, 이상은 이 5가지 혐의는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죠. 자, 이어지는 나머지 5개 혐의는 코링크피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했느냐,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하고 코링크피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WFM에서 10억을 횡령을 해서 정 교수한테 갖다 줬다. 정 교수가 착복을 했다, 이런 겁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10억 원은 오촌 조카에게 대여를 해줬던 거고, 대여를 해줬던 돈을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 교수가 투자를 한 것일 뿐 WFM이라든지 코링크피의 운영에 개입한 게 아니라면 이것을 공동으로 횡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카가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렸다가 갚는 사람이 횡령을 했든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든 이거는 빌려줬던 사람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언론 보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익성이다, 신성이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딱 선을 긋고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을 몰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 언론 보도를 보면 코링크피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빌어서 검찰발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오촌 조카가 말하기를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도 검찰발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운영에 개입했느냐, 이게 이 혐의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위신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인데, 이 오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가 이 주가 조작에 같이 개입한 것 아니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신고했다. 약정액은 74억 5천인데 실제 투자한 것은 10억 5천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정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부풀려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재료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고요. 그리고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혐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인데, 이런 방식으로 횡령을 하거나 수익을 얻어서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감추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수익이 생겼다는 것을 숨겼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 은닉 교사.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8월 말에 김경록 씨, 이 PB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학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빼내고 또는 집에 있는 하드를 빼내고 뭐 이랬던 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혐의는 10가지인데 쟁점은 2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했느냐, 그리고 코링크피 사모펀드 운용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2가지만 조각이 되면 나머지 혐의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2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증명서라든지 또는 코링크피의 직접적인 운영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뭐 하나 똑 떨어지게 입증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2가지 혐의,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위조 교사, 이것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혐의는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이라든지 은닉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조국 교수가 근무를 했던 곳이니까요. 공익인권법 세트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거나 묵인했거나 이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더 씌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생과 관련한 웅동학원 소송이라든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얼마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